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8월 첫날이었죠. 모든 지표들이 상방을 쭉쭉쭉쭉 향해 가는 듯 보였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 다 하방을 주시할 듯 보입니다. 먼저 간밤에 나온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를 밑도는 반면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아주 많이 작년 이후로 역대 최대폭으로 오른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경기가 침체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 엔비디아를 필두로 퀄컴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이 전체 지수의 낙폭을 크게 주도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이 카드가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힘이 부족한 걸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혼재된 상황, 이슈 속에서 중심을 잘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은 팩트가 기반이 돼야겠죠. 결국에 지금 애플도 오늘 아침에 실적이 발표가 됐지만 빅테크들의 하나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은 AI 쪽으로 앞으로 투자는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전선 전력 쪽으로 장 초반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러다가 막판에는 2차 전지를 필두로 또 AI, 메타버스, 로봇과 게임까지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좀 힘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실망하긴 이릅니다. 오늘 저녁이 돼야지 제대로 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물론 오늘 또 애플을 마지막으로 빅테크들 거의 실적이 마무리가 되지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남아있죠. 우리는 그때까지 팩트를 중심으로 좀 잘 시장의 잣대를 잡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팩트 체크로 중심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자, AI 투자는 글로벌리 지속된다는 게 우리가 지금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팩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빅테크들 물론 실적이 이래저래 갈리긴 하지만 메타도 AI 투자는 25년까지 상당 규모로 지출을 늘려가겠다라고 밝혔고요. 구글이나 MS도 이제 AI 수익은 좀 지금 당장으로서는 비용이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자는 지속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장을 끌어올리는데 또 힘을 더해줬었죠.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나온 아마존 2분기 역시나 자본 지출, 구글이랑 MS랑 경쟁사라는 측면에서 자본 지출을 늘려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클라우드 쪽의 서비스 매출은 상당히 시장 예상치를 소폭은 웃돌긴 했지만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입니다. 애플 마찬가지로 매출 좀 오를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컨센보다 잘 나왔고요. 또 아이패드 쪽에 특히 매출이 선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이 가운데서도 그나마 방어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의 경우에는 AI 쪽으로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여타 빅테크들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결국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는 쪽으로 결이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을 아주 혼란스럽게 했던 외신 보도죠. 미국이 중국 쪽으로 공급하는 HBM은 좀 통제를 하겠다,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건데 물론 아직까지 HBM 어떤 세대인지 확인된 바도 없을 뿐더러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 중국 쪽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는 걸로 시장이 조금은 정리가 된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듯이 HBM 쪽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데는 이견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화가 됐을 때 수출 데이터 어제도 확인이 됐었지만 반도체 4개월째 그리고 5개월, 6개월 앞으로도 쭉 조금 성장세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할 그 다음 스텝, 바로 전력 쪽이죠.
실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글로만 검색을 했을 때는 0.3와트인데 챗 GPT를 활용했을 때는 10배가 전력이 더 필요하고요. 여기에다가 AI를 접목한 구글 검색을 활용했을 때는 무려 구글만 검색했을 때보다 30배 전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엔비디아의 전력 소비를 봤을 때 2년 사이에 무려 10배 폭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전력망 교체를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다음 주에도 개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덥죠. 이 누적된 폭염이 지속되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나고 나면 최대로 전력 수요가 오를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동안의 전력 쪽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산일적인 상장이 이 전력 기기들의 어떤 수급을 끌어오는 매기로 작용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전력 쪽은 한번 봐야 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부분들 잠시 뒤에 의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시장의 특징적이었던 반도체와 더불어서 AI에 대한 그리고 전력에 대한 것들 그 밖에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어제 실은 이 시간에 저희가 브리핑에 대해서 금리 인하 국면에는 이제 경기 방어주를 보자라는 월가의 시선과 더불어 우리 증권사들의 뷰까지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제 우리 시장은 성장주 쪽에 조금 더 반응을 한 것 같죠. 그러나 간밤 미장에서는 또 성장주에서 방어주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 장을 좀 따라갈지 좀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자, 먼저 AI 쪽은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SK텔레콤의 AI 사업을 확대하자라고 제안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SK텔레콤과 함께 협력하고 있는 셀바스 AI가 20% 가까이 올랐고요. 자, 삼성전자와 구글은 협력해서 연내 XR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언팩 행사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이라서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이 메타버스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성장주가 오르는 그 일환으로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게임, 넥슨 게임즈. 정말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려 서구권 시장에서 인기가 경이롭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출시 첫 주에 매출 1위를 달성하면서 저희도 브리핑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주가가 거의 2만 원 초반이었는데 이제 목표가 4만 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게임주들도 어제 나쁘지 않았다. 또 세 번째 2차 전지인데요. SK이노베이션을 끝으로 우리 셀 3사 성적표가 모두 공개가 됐는데 하나같이 부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 리튬 공장이죠. 앨범알이 호주에 있는 생산 공장 확대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바닥 심리가 오히려 작용을 된 겁니다. 때문에 지지난 거래일에 에코프로비엠 5% 넘게 올랐었는데 어제도 셀 3사 비롯해서 소재단까지 약진 볼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지난 월요일이었죠. 출연자가 음극재 쪽을 한번 바라보자라면서 대주전자 재료를 또 관심주로 꼽아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끝으로 바이오는 개별 이슈가 계속되고 있네요. 세트리온, 진펜트라 하반기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저희도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3월에 출시된 이후에 미국에서 또 다른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7월이었죠. 7월 30일 날 처방집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세트리온 측에서 밝혔지만 또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제약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두 그룹사 가운데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제약 모두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 전환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에이벨 바이오, 알테오젠, 오늘 또 알테오젠 일가견 있는 분 나오는데 자,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별 이슈가 좀 작용을 했다라는 점, 이와 더불어서 플랫폼 기업들의 약진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 결국 성장주일까요? 아니면 다시 미장의 흐름을 받아서 방어주 쪽으로 쏠림이 있을까요? 오늘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플러스 알파 요인 확인해 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황판에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간밤에 나왔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하나같이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뭐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그렇고 제조업 PMI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저녁이 돼서야 제대로 된 고용 보고서가 나온다는 점에 우리는 조금 더 중심을 잡아가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어제 밤에는 이렇게 미국 증시, 엔비디아 또 퀄컴까지 빨갛게 물이 들었다라는 점 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분위기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려할 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 정리하러 한번 가보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입니다. 이화진 하이투자증권 신사업추진팀 과장 그리고 M인베스트먼트의 이주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왜 이렇게 침울하세요, 두 분 다? 미국의 영향인가요? 네. 뭐 또 그렇다고 울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또 빠르게 점검을 해봅시다. 반도체 일단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 쪽으로 키워드를 틀면서 다시 막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물론 이제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나오면서 네. 사실 컨센보다 이제 그만큼 궤도 굉장히 컸었고 실제적으로 2020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FOMC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심지어 그렇게 고물가였던 영국마저도 어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캐나다도 2번 했고 유로존도 했고 이제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뭐 9월이 뭐 당장은 뭐 다음 달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시각 차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굉장히 높아졌고 여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이제 어제 인텔이 실적 미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시간에서 한 20% 이상 빠지고 있는데 뭐 이때 구조조정 계획도 발표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 물론 이 한 달 사이겠지만은 어제 신년물 국채 금리가 4%가 깨졌습니다. 3.9%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물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업률 발표도 있겠지만은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은 뭐 여기다가 또 중동 정쟁에 대한 이슈까지 인해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좀 시장에서 좀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제공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미 너무 지표들에서 많이 확인이 된다와 서로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장은 오늘 어느 쪽으로 손을 좀 들어줄까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네. 우리 증시도 좀 타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 넘게 급락을 했고 그리고 네. 야간 선물도 지금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금 반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지수 상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1.5% 정도는 그래도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아마 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지수가 빠지고 기술주들이 힘을 잃다 보니까 아마 또 개별 테마성 그리고 이슈성 종목들에 집중이 되는 테마성 트레이딩 장세가 아마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뭐 저가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도 뭐 한 방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좀 아주 잘게 나눠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에 나는 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고 내가 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번 주 좀 고용 보고서 나오는 것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하루 걸러 하루 빠지고 올랐던 거 다 뱉어내고 그럼 이제 어제는 사실 오를 차례였는데 뭔가 이렇게 좀 애매했어요. 쉬어갔거든요. 그럼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잠시 비를 피해 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까지는?
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오전에 이제 급등을 했다가 했다가 오후에 이제 다 음봉을 음봉으로. 전환했죠. 예. 일단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저도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오 정도는 이제 좀 하방을 살짝 보고 있지만은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이게 향후의 모멘텀들이 저는 네. 일단은 소멸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HBM3 2.8단 반도체를 적어도 3분기 말부터 이제 매출이 반영되고 그게 매출의 10% 그리고 4분기 때는 60%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어느 정도 로드맵은 이제 구체화됐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3분기 때 12단 반도체 양산할 거고 4분기 때 공급하겠다. 맞아요. 이미 로드맵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되고 물론 반등을 나오려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왜 저는 하향을 보냐면은 삼성전자가 HBM3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금 그 HBM 가격단 자체가 피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내년까지 수주 잔고가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안 그래도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 이제 시장에서 빅테크 업체들에게 견제를 받고 있는 거는 AI 칩 자체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HBM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걸 결국 삼성전자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에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대부분 다 하이닉스에 대한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다 다운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잠시는 쉬어갈 수는 있대. 결국에는 3분기 실적을 토대로 결국에는 숫자를 보여줄 시기가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네. 한 번 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 그게 그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 뭐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있을 때 그때 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쉬어간다고요? 그건 잠깐 쉬는 게 아닌데. 지금이 네.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결국 물론 예. 어제도 반도체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고,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대충 시장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수출액이 우리가 3, 4, 어느 정도? 5월 달에는 성장률이 한 40%씩 계속, 나왔다가, 예. 근데 갑자기 30%, 20% 나오면은 당연히 시장은 이제 안 좋게 보겠죠. 이게 우리가 작년 4분기 흑자 전환했고 1분기 때 굉장히 한 60% 성장을 했는데 3분기 때부터 20% 성장하네. 그럼 시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SK 하이닉스의 그 올라왔던 주가만큼 또 한 번 움직일까에 대한 의문심이 좀 들 수는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오르는 추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기울기가 좀 줄어들면 그렇지. 시장이 또 쇼크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되돌릴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3분기를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왜 장비주 주셨어요? 일단 이 장비실을 네.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이어테크닉스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회사는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입니다. 아마 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지지난달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컬 테스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굉장히 변동폭이 큰 게 이어테크닉스고 네. 사실 지금까지 다시 보여준 건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만약에 예상대로 3분기 때 삼성전자가 HBM3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장비 쪽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삼성전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동안 이제 반등했고 84,000, 86,000까지 올라갔다라면 이오테크닉스는 기존에 있는 레이저 이제 스테스 다신 장비나 레이저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가 전공정 캐패스 투자 그리고 여기 후공정 투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우리가 유리기판, 예. TGV 이제 공정 장비까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많이 빠졌을 때가 오히려 장비주 중에서도 이 테크닉스 특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단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들이 기대를 받았을 때도 기대를 받지 못했고 실제로 뭐가 나올 것도 없었는데 그 실체가 확인이 되는 기업이 소부장 안에서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인 이오테크닉스다. 네. 아, 좋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전력 쪽으로 한 스텝 더 멀리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력은 조금 지금은 사실 뭐 사이클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뭐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사실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조금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세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AI 수요가 좀 촉발이 되면서 같이 네. 함께 움직였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AI 수요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함께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와 함께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AI와 그리고 이 전력
전력기기 그리고 전력 전선 뭐 이런 종목들을 다 따로 살펴볼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AI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될 때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일단 대장주는 HD 현대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의 추세를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LS 때문에 일렉트릭 말고 HD 현대 일렉트릭. 일단은 대장은 어. HD 현대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네. 전력 관련해서 보시려면은 일단은 대장을 대장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저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네. 이제 그렇게 변동성이 많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가 쉬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전력 관련한 종목들도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어제는 뭐 세명전기라던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거는 뭐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좀 간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가 쉬어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될 텐데 이제 그 안에서 조금씩 뭐 저가 매수해서 단기 반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아직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조금 기대감으로 인한 어떤 변동성은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8월 이후로 그 MSCI 편입 그 이후로는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짧게 그 보시는 관심을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X 일렉트릭이라는 어떤 모멘텀이 소멸되기 전까지 트레이딩으로 유효한 건 LS 일렉트릭, 그리고 전력 쪽의 펀더멘털을 보고 갈 거면 대장인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랑 전력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끊임없지만 또 저희 다음 주제가 있어서 넘어가 볼까요? 성장주입니다. 어제 저희가 금리 인하 수혜 섹터 뭐가 제일 좋을까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월가에서나 뭐 우리나 오히려 경기적으로 방어를 하자. 빅테크가 워낙 불안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출연자분들 자동차 쪽을 대답을 주셔가지고 역시 효과를 누리다가 이제 N이 강세로 돌아서면 우리 쪽으로 좀 수출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는 또 신박한 대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분께도 기대감을 갖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잖아요. 네,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제일 기대되세요? 사실 뭐 오늘 ISM 제조 지수 보니까 이제 뭐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10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100% 어제 뭐 기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물론 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도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1억짜리 차를 아니면 5천만 원 차를 그냥 현금 주고 안 사잖아요. 할부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화에 대한 흐름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2차 전지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나 게임, 특히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나 기업들이 이 로봇을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협동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대당 거의 4천만 원에서 거의 1억 정도 합니다. 그거를 수십 대, 수백 대를 살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당연히 당연히 돈을 빌려야 되니까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물론 이제 최근에 2분기 실적에서 일본의 환하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기도 충분히 어느 정도 회복 구간에 있는 좀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 뭐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뭐 한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바이오나 저는 게임을 좀 하반기에 그나마 좀 금리 인하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네. 게임 하나 만드는데 그게 한 몇천억 이상 됩니다. 그거에 대한 자금 조달 이슈도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뭐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고 임상 한 번 이상 삼상 하는 데만 해도 몇천억이 돈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뭐 로봇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게임이나 로봇이면 지금 제가 언급한 거 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좀 골라주신다면, 물론 우리 화진 과장님은 게임돌이고 바이오도 언제 좋아하시기 때문에 고르기가 힘드실 거라는 건 압니다만. 네. 일단은 바이오는 왜 봐야 되냐? 그러면 8월에 일단 렉나자 FDA 승인이 8월 22일 날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알테오젠 해서 이제 머크사 키트로다 SC 임상 3상이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미국, 중국 관련된 생물보안법 통과 여부가 좀 남아 있고, 그리고 HAB도 이제 그 관련해서 한 10월이나 11월쯤에 다시 FDA 재검고 승인을 심사를 넣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바이오 유럽까지 있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이벤트성 측면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CDMO도 있고, 그리고 아까 관련했던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도 있고,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이오 플랫폼의 업체들의 기술 이전과 FDA 승인 이벤트가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오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옛날 흐름보다는 굉장히 한 단계 레벨업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오로 보신다는 거네요, 그죠? 근데 바이오는 제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아. 좀 게임주도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보세요. 이지현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지현 대표님은 어떤 섹터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일단은 바이오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좀 시장에서 소외는 되어 있지만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만한 업종이 로봇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로봇 수요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지표들이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일단 업황에 대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로봇 수요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게 일본의 야스카와 기업인데 이게 로봇 수주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전년 대비해서 증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일본의 화낙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발표 결과상으로 봤을 때 신규 수주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딛고 좀 반등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로봇 관련해서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수요에 대한 어떤 동행 지표로 사용하는 게 또 일본의 공작기계 지표인데 공작기계 지표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연초 대비해서 이제 연말쯤 가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런 수요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과대 낙폭에 대한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유입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 안에서는 어떤 기업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네. LIG 넥스원을 보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요? 네. 로봇주. 네, 일단은 다들 그 로봇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쵸. 대부분 다 자리를 이제 바닥을 만들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네.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일단은 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을 하고 그 진입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해외까지 로봇 관련 산업에 좀 진출을 할 걸로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최근에는 방산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고 3분기에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는 실적이 물론 안 좋았지만 그래서 3분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에 대한 모멘텀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은 최근에 좀 단기 부진을 딛고 좀 다시 반등을 노려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로 LIG 넥스원 아주 신박한 접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뭐 바이오 하시겠어요? 게임 하시겠어요? 하나만 좀 골라주신다면요. 오늘 게임을 하겠습니다. 게임이요. 최근에 어제 넥슨 게임주도 굉장히 좋았죠. 20% 이상 상승을 네. 해왔었고 저는 이게 단순하게 한 회사에 대한 영향이라 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네. 시프트업도 상장을 했지만은 이 흐름들이 물론 이 두 회사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기존에 서브컬처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들이죠. 뭐 우리가 흔히 서브컬처라고 하게 되면 뭐 하이 문화, 흔히 덕후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고 이게 어디까지 왔냐? 콘솔 게임까지 왔습니다. 보통 서브컬처 게임이 막 그게 난이도가 높거나 개발하는데 그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지만은 결국 이 게임이 바로 콘솔 시장까지 와서 그만큼 판매량 데이터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넥슨 게임즈만 하더라도 거의 일간 매출액이 거의 한 30억에서 40억이 계속 꾸준히 나왔습니다. 초반기에는 거의 한 뭐 140억도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좋아지고 있고 이게 계속 주가가 올라오고 결국 글로벌 순위가 계속 상위권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이 매출 안정화를 하향 안정화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계속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게임성이 4분기에도 매출이 크게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북미와 유럽과 일본 시장이 보통 80% 시장을 차지하는 콘솔 시장인데 K 게임 회사들이 생각보다 지금 거의 2달 연속으로 두 개의 게임이 1위를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전 그 다음 차례가 펄어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만약 이번 8월 20일 게임스컴에서 만약에 예전에 우리 네오이즈 피해 거짓이 게임스컴에서 상관왕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붉은 사막도 적어도 1관왕이든 2관왕이든 충분히 상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최근에 펄어비스의 하락은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적자 나올 거예요. 적자 나올 건데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붉은 사막이고 실적이 적자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시장에서 그러면 이제 콩쿠르에서 얘기 나왔던 거는 그래서 너네 붉은 사막 언제 출시하는데 내년 상반기로 굉장히 많이 좁혀졌지만은 이미 붉은 사막 개발자들은 이미 손을 뗐습니다. 이미 네. 게임은 다 만들어진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의 리스크는 없다는 측면에서 펄어비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그러니까 이 금리를 좀 내린다면 충분히 또 자본 쪽으로 획득이 가능하니까 네. 게임주를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우리 이주연 대표님께는 저희가 오늘장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쭤봤는데 끝으로 화진 과장님한테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 어차피 뭐 단기적으로 저 IS 제조 지수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네. 큰 건 맞는데 어차피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이 있고 최근에 엔화 좀 강세로 인해서 물론 엔화 강세가 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이게 일본 금리가 적어도 1% 이상 올라가줘야 이제 엔저를 통해서 미국의 국채 매도로 이뤄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그런 흐름보다는 일단은 섹터별로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게임주 바이오도 얘기를 했지만은 8월달 같은 경우는 화장품 섹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섹터별의 공략을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 시즌은 안 끝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 조금 안정될 때까지는 섹터별로 조금 방어를 하는 전략을 취하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토대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